안녕하세요, 아포베다입니다. 오늘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타 체질에게 필요한 건강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타 체질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위에 링크를 확인하셔서 한번 체질 검사 먼저 해보시고 이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 바타 체질은 차고 건조하고 거칠고 움직이는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바타 체질은 타고날 때부터 이런 성질들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바타 체질의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혹시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는 20가지 성질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20가지 성질을 다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각각의 성질들이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서 서로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바타 체질의 건강법의 핵심은 바타 체질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높은 성질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성질을 일상생활에서 높일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성질은 따뜻한 성질로 줄이고, 거친 성질은 기름진 성질로, 움직이는 성질은 안정적인 성질로,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성질을 통해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바타 체질에서 평소 줄여야 하는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건조한 성질입니다. 이 성질과 반대되는 성질이 아유르베다에서는 기름진 성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바타 체질인 사람들은 평소 식사에서 기름진 성질을 높이는 형태의 식단법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몸에 좋은 오일을 섭취하는 겁니다. 압착 올리브나 들기름 등을 반에서 1티스푼 정도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과 횟수는 소화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내가 소화를 잘 시킨다면 매 식사 전에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렇지 않다 싶으시면 점심때쯤 한 번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 2주 정도 해보시면 바타 체질인 사람들은 속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오이를 직접적으로 드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류나 견과류, 우유 등 기름진 성질이 많은 음식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바타 체질이 높은 사람들은 평소에 건조한 성질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유르베다에서는 쓰고 떫고 매운맛이 이러한 건조한 성질을 증가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말린 음식들도 건조한 성질을 증가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식재료 중 생야채는 건조한 성질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생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아유르베다에서는 바타 체질에게는 권하지 않는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바타 체질의 경우 볶거나 찌는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맛들과 달리 단맛, 신맛, 짠맛의 경우는 건조한 성질을 줄여서 좋습니다. 특히 단맛이 나는 과일들은 바타 체질이 평소 즐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표는 아유르베다에서 바타 체질에게 좋은 그리고 피해야 되는 음식들에 대한 리스트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생활 습관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바타 체질의 건강법 중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타 체질이 가지고 있는 가볍고 움직이는 성질은 마음을 지나치게 활동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동성이 증가한 마음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 결과 바타 체질은 걱정이 많고 불안감이 높을 수 있습니다. 활동성이 높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루 15분 정도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핸드폰도 끄고 조명도 낮추는 형태로 나에게 들어오는 감각 자극을 모두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차를 마셔도 좋고 가볍게 눈을 감고 있어도 좋습니다. 하루 15분 정도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타 체질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바타 체질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타 체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가볍다고 말씀드렸죠. 몸에 있어서 이 성질을 조절해주는 조직이 바로 근육 조직입니다. 그래서 바타 체질의 경우는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르베다 경전에서도 바타 체질의 경우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근육량은 바타 체질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바타 체질은 다른 체질에 비해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무리하게 힘든 운동을 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력 운동이 어렵다고 한다면 초기에는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타 체질은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같이 유연성을 높이는 운동들을 바타 체질에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를 할 경우에는 바타 체질의 사람들은 좀 더 호흡을 길고 유지시키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타 체질은 지구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평소 버티는 형태의 동작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타 체질은 그 특징상 빠르게 적응하지만 그만큼 쉽게 질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운동을 하시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바타 체질에게 좋은 허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타 체질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변비와 가스 차는 것들입니다. 이런 증상은 장이 건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아유르베다에서는 펜넬을 추천드립니다. 펜넬은 대표적으로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가스를 빼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타 체질의 경우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평소 나도 모르게 근육을 긴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모마일과 라벤더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타 체질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허브 모두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주무시기 2-3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숙면을 취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타 체질은 소화력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허브를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브로는 생강이 있는데요. 생강차를 주로 드시는 것이 바타 체질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바타 체질의 경우는 생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 육류나 우유, 견과류와 같이 기름진 성질이 많은 음식들을 추천드립니다.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체력이 약한 경우에는 유연성과 버티는 형태의 운동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바타 체질의 건강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건강법들 중에서도 꼭 하나라도 습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포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